국민노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하디슈의 이한솔입니다.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포스코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 지회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외면하고 조합비만 걷는다는 불만이 팽배해진 영향입니다. 2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 지회는 지난 28일부터 금속노조 탈퇴를 위한 조합원 투표를 벌이고 있습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지회 형태의 조직을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는 안건에 관한 투표입니다. 투표는 30일까지 이뤄지며 개표 결과도 이날 나옵니다. 전체 조합원 264명 중 과반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포스코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투표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3, 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탈퇴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66.9%로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이의를 제기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투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지회는 가결을 자신했습니다. 지회는 의견문을 통해 금속노조가 조직 형태 변경은 불법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대다수 포스코 조합원은 탈퇴를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 지회의 탈퇴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철강 업체인 포스코가 가진 상징성 때문입니다. 금속노조의 공식 입장은 탈퇴 불가입니다. 노조 규약상 개인별 탈퇴만 가능하며 하부 조직인 지회 단위의 집단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징계카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집단 탈퇴를 막기 위해 포스코 조합원들이 선출한 지회장과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을 제명하고 대의원들에게도 징계를 내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리 내린 것은 포스코 지회가 정족수를 채우는 것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정족수에 미달하면 투표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우릴 ATM 취급했다며 민노총에 결국 폭발했습니다. 포스코 지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금속노조는 지회가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고 금속노조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이 직접 뽑은 노조 임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내리는 등 폄훼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 조합원은 금속노조는 포스코 지회를 조합비를 내는 ATM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번 태풍 피해 복구 때도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투표를 놓고 노조원 수와 관련 민주노총은 사측을 의식해 현금 납부, 자동이체 등 방식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비밀조합원까지 합해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측이 포스코 지회를 강성노조로 규정하고 노조 와해를 조직적으로 시도하면서 조합원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노조로 옮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노조와 포스코 지회는 조직 규모를 늘리기 위해 조합원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습니다. 포스코 지회 탈퇴가 현실화하면 다른 업종 노조의 민주노총, 산별노조 탈퇴가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10월 GS건설과 쌍용건설이 민주노총 건설기업 노조를 탈퇴한 데 이어 지난 4월엔 금융감독원 노조가 사무금융노조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금속노조의 최대 규모 지회인 대우조선해양 원청노조도 지난 7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51일간의 하청노조 파업에 염증을 느낀 대우조선 노조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탈퇴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를 개최했습니다. 탈퇴 찬성률이 52.7%로 참석자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부결되기는 했지만 찬성이 절반을 넘을 정도로 조합원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민주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는 113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노조 가입 근로자 중 40.4%에 해당합니다. 근소하게나마 한국노총이 115만 4천 명으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MZ세대 근로자 중 상당수가 민주노총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입니다.
사실 민주노총으로 인해 모든 노조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 대기업 노무 담당 관계자는 MZ세대는 철저한 성과주의를 내세우며 회사가 공정하게 실적에 따라 몫을 분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정치 구호를 앞세운 기존 노조의 행태에 반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철강업계가 8천억 원의 매출 차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가 일주일째 지속되면서 철강, 석유, 화학, 자동차, 시멘트, 사료 등 주요 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사료협회 등 7개 화주단체들과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의 즉각 중단과 안전운임제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철강업계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전날까지 철강업체들은 제품 총 60만 톤을 출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철강제 평균 가격이 톤당 13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 8천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철강은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철강 제품 출하 차질은 연관 산업인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생산 차질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28일부터 하루 평균 출하량 7만 4천 톤, 약 970억 원 가운데 30% 수준만 반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매일 약 68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이번 주말부터 설비 가동률을 낮추거나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멈추면 하루 평균 피해 규모는 약 3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시멘트 업계는 출하율이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하루 평균 매출 손실 규모는 180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으나 화물연대는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로드 탁송 등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에 비상 대응하면서 하루 약 4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료업계는 부산항과 광양항 등을 통해 들어오는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컨테이너 보관료 등으로 매일 수백만 원 이상의 물류비가 발생합니다. 농장별 사료 평균 보관량은 2, 3일분으로 지속적인 보충을 못할 경우 가축 아사 등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한석유협회는 유조차 기사의 화물연대 가입률이 전국 약 70%, 수도권 90% 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정유 4사 석유 제품 생산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지만 파업 장기화 시 석유 제품 수급 차질이 우려됩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지속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24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도 철강제, 자동차, 위험물, 사료, 곡물 택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전자 안전확보를 위해 거리에 따른 최소 운임을 국토교통부가 정하고 이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물차주에게 1,000만 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2020년 3년 일몰제로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화물연대 측은 이 제도의 상시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주들은 제도 연장에 강력 반대 입장입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화물연대는 타당하지 않은 안전운임제 상시화를 위한 집단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화주, 차주, 운송사업자 모두 윈윈할 방안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며 디지털 운행 기록계 데이터 공유를 통한 정확한 사고 원인 진단과 그에 따른 처방 마련에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주유소에는 기름이 동이 나고 시민들의 불편함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볼모로 잡고 비노조원 동료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며
정부를 협박하는 화물연대는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동하디슈의 이한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